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예와 문예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목정 김주용입니다. 서예와 문예나를 거의 동시에 시작을 해서 한 45년 이상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화실을 운영한 그 세월도 지금 36년째 서울 목동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모전을 오랫동안 한 25년간 공모전 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지금은 우리 이제 여기 저와 사제지간을 맺고 있는 그런 우리 회원님들 공모전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고요. 1년에 한두 개 정도 시키고 있고, 제가 쭉 공모전 해온 공모전에 참여해 온 그런 과정의 경험과 지금 우리 제자분들의 공모전 참여시킬 때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전 참여 꼭 해야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모전 참여 꼭 해야 좋은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 놨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공부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가 되고, 또 목표가 생겨서 평소 때는 그냥 와서 서화실에 와서 그냥 한 2시간, 아니면 또 집에서 그냥 2시간 이렇게 덤덤하게 즐기듯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공모전을 하게 되면 일단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 그래서 정말 그 한두 달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작품을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들이 내는 데가 아닙니다. 프로들은 공모전에 내질 않죠. 이미 다 지나갔거나 다 거쳤거나 했는데, 지극히 아마추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공모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 지망생들은 작가로에서 어떤 그 발돋움의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공모전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공모전 할 때만큼은 열심히 안 해줘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성 요령 터득입니다.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법첩 보고 체본 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면 우선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시를 골라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선생의 또 지도를 받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연륜이 쌓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구성 요령을 터득하게 돼요. 자기 개성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골라서. 그래서 구성 요령이 터득이 돼요. 평소 때는 그런 걸 차마 미처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공모전을 할 때 그런 요령 터득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창작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그냥 그런 어떤 그런 뭔가 의욕 하고자 하는 욕심이 덜 생겨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모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초심자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체본을 받아서 하게 되죠. 처음엔 당연히. 그렇지만 조금 연륜이 지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의 것을 따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 창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 본능입니다. 그게. 예, 선생님 스타일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금방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세월이 가야 오랜 그 연마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체본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자기가 스스로 창작 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보통 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게 되는데,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면 그런 창작의 기회도 생긴다. 연륜이 조금 지났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주어진다. 그냥 공부만 하면은 즐기는데 만족을 하고 자칫 좀 권태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작품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열심히 정성을 담아 만들어낸 작품을 출품을 해서 선택을 받으면 전시할 기회를 갖습니다. 요즘엔, 옛날에는 그 공모전이 굉장히 귀해서 출품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한 7, 8년 이상 해야 공모전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모전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공모전들이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공모전 그 단체들이 거기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골라서 전시하셔서 하면은 요즘엔 또 많이 뽑아요. 옛날에는 너무 적게 뽑아서 뭐 저도 10여 년간 10여 년을 계속 떨어져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융통성이 생겨서, 이것도 공모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잔치입니다. 무슨 뭐 큰 벼슬을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잔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도 하고 내가 정성을 담아서 만든 작품을 입선 이상이 됐을 때 전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장이 아니라도 반드시 도록에 남게 되죠. 도록에.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물론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개인전, 그룹전. 그런데 개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선 작품 만들 능력도 안 되지만, 개인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갤러리 대관료, 도록도 만들어야죠. 뭐 표구도 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룹전도 많지가 않아요. 그룹전도 많지가 않고, 또 이렇게 실력이 낮은 초보자들은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전 가질 그 기회도 많지가 않다. 그러나 공모전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전에 마음만 먹으면은 1년에도 한두 번인데 낼 수가 있다. 그러면 공부에 어떤 기회가 되고, 그래서 실력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모전을 하게 되면 담력과 자신감이 생겨요. 담력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공부하는 어떤 자신감 내지는 그 담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즐거움이 생겨요. 그냥 변화 없이 서실이나 화실에 와서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내가 공모전에 한번 도전해 본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열심히 하게 되면서도 즐거움이 생기고, 내 작품이 전시가 된다고 하는 것에도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쉬움도 생겨요. 전시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제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느낌을.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 작품이 연습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전시장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설렘도 있고, 또 가서 보니 아쉬움도 생기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쉽다.
그런 아쉬움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옆에 걸린 더 좋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아쉬움이 생기면서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자극을.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내봐야지, 이런 자극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예나 그림 이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윤활유 역할을 해줘서 더 보람 있는, 보람찬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 심사의 불공정 의심.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부 공모전의 폐단. 지극히 일부 공모전의 폐단입니다. 지극히 모든 공모전이 그러지는 않아요. 지극히 일부 공모전의 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 지출, 뭐 출품용, 뭐 공부하려면은 종이를, 좀 좋은 종이를 많이 샀어야 되고, 출품료도 들어가고, 나중에 또 표구비도 내야 되고, 이러한 그 다소의 어떤 금전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뜯어봐도 그 부정적인 면은 더 찾을지를 못했어요. 요 세 가지밖에 못 찾았는데, 자, 우리 사회에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두운 곳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인생이 불공정하고 정말 그렇죠. 모든 면이 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인생이 세상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부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공모전이 많지 않았고, 8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에서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 이렇게 공모전을 길게 했는데요. 그때는 공모전이 미술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동아미술제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도 좀처럼 가치를 주지를 않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공모전을 출품을 하고, 또 동아미술제 같은 데는 운이 좋게 내 스스로 이렇게 냈는데 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미술대전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참 이렇게 뭐 한 10여 년간을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게 공모전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더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서예와 그림을 좋아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이걸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포기했다면은, 공모전을 포기했다면은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서예와 그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더 뭘 했을지도 모르고 다른 걸 한다고 한들 지금처럼 아마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정말 사회가 불공정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했지만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게 뭐 취미로 하는 사람은 조금 뭐 좀 그렇게 든다만, 조금 뭔가 뜻을 가진 사람들, 이 서예나 그림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좀 잘해보겠다, 혹시라도 혹여 이걸 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 서실이나 화실을 한번 차려봐, 뭐 이런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소 이렇게 이런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모전이 많은데 우리가 꼭 공모전을 큰 대회를 나가야 돼요. 큰 대회는 정말
막 십몇 년 그 하신 분들이 출품을 하고 해서, 물론 얼마 안 된 사람도 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출품을 하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의심하듯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작은 규모가 좀 작은 공모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공모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큰 데 꼭 내야 되나요? 작은 데 내서 실력도 안 되면서 굳이 큰 데 내야 되나요? 그래서 작은 공모전 있으니까 작은 공모전도 좋은 공모전이 있어요. 일부 뭐 나눠 먹기, 뭐 짜고 친다는 이런 이제 말들이 있죠. 그거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사정이, 또 그 공모전을 치르는 그 단체의 어떤 내부 사정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품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또 심사로 모시게 되고, 또 심사를 한 것은 또 자기 제자를 뭐 상을 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출품을 많이 내기를 원하고, 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내준 선생을 또 심사로 모시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굉장히 이게 좀 불공정스럽게 이제 보이는데, 뭐 우리가 꼭 뭐 상을 타야 되나요? 뭐 꼭 우리가 특선 이상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입선을 해도 어떻게 보면, 입선을 해서 내가 전시장에 걸려서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자들은 뭐 전시장에 가면은 밑에 그 특선이 입선이 하는 그런 편말을 많이 보겠지만은 좀 고수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이렇게 작품을 봐요. 작품을 보고 좋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서 전시회 가면 작품이 좋으면은 이 사람 작품 좋네 하고 이름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전을 통하고, 개인전이 참 좋습니다만 모든 경력의 최고가 개인전인데, 개인전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룹전보다는 공모전을 통해서 많이 알릴 수가 있어요. 우리 현재 우리 서단이나 화단에서 왕성하게 좋은 작품을 제작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작가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다 공모전을 치르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 엄청난 그런 긴 세월의 공모전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작품,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소위 말하면 제야 작가라 그래가지고 공모전을 일체 하지 않고 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작품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모전 과정에 어쨌든 공모전을 통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시문, 지금 강화도에 계시는 시문 전정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 선생님은 아주 좋은 직장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예가 너무 좋아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서예에 몸담고 이때까지 좋은 훌륭한 작품을 우리 서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훌륭한 우리 그 시문 전정호 선생님도 과거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타셨어요. 공모전을 참여한 경력이 있으시죠. 또 동아미술제에서, 동아미술제가 엄청나게 셌습니다. 동아미술제에서 또 동아미술상을 타신 분입니다. 그러한 선생님이 아마 그때 그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미술대전 동아미술제를 출품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이 아주 좋은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상에 오르게 되고, 또 동아미술상에 오르게 돼서 지금 훌륭한 작가 선생님으로 지금
이렇게 계신 거죠. 우리 심은 선생님도 그런 공모전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날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은 선생님도 과거에 미술대전을 좋은 결과를 가지셨고, 또 우리 한국 서단의 최고의 서성이신 여초 김응현 선생님도 지금 작고하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응현 선생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엄청나게 작품을 보면은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공모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미술대전에 심사를 가셨습니다. 탐탁히 여기지 않으셨지만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심사를 하셨고, 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모전을 부정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극히 일부 단체들의 어떤 그런 폐단을 보고 전체 서예계를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또 전체 모든 공모전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저 충남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을 추모하는 그 희오대회가 있어요. 그 희오대회는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상금도 많이 주고 이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예계들은 엄청난 좋은 그 잔치예요. 정말 큰 잔치입니다. 어떻게 서예계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서예인들을 불러다가 희호를 시켜서 또 우수한 작품을 뽑아서 또 상금을 주고, 그럼 학생은 또 그걸로 또 뭐 책도 사보고 종이도 사쓰고 열심히 또 창작 의욕을 불태우겠죠. 거기는요 굉장히 공정합니다. 정말 뭐 심사위원들도 전혀 뭐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경찰 입회하에서 이렇게 뽑아서 그 열기가 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배낭 걸머쥐고 이렇게 와서 현장에 가보시면요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서예를 하고 그림을 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자기 실력을 다 존잡히고 뽑히고 그런 대회도 있고요. 또 모 공모전에는 이거 출품자들의 지도 교수 선생 이름을 언서에 적게 합니다. 그래서 출품자의 선생은 심사로 부르지를 않아요. 왜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금을 보고 또 왜 상금 사냥꾼이라고 하죠. 상금을 보고 좀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덤벼요. 덤비는데 거기 제도는 첫 출품자는 아무리 작품이 우수해도 상을 안 준다. 이런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공정하게 하는 거야. 너무.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도 출품을 해서 또 운이 좋게 상도 받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공모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전 또 많이 할 수 없어요. 요즘 뭐 서예나 그림 하시는 분들이 다 TV로 하시는 분들이 다 시간이 이렇게 한가지 않더라고요. 다 뭔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이 워낙에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런데 그래도 짬짬이 이 시간을 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좋은 공모전을 찾아서, 절대 규모가 큰 공모전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힘들게. 예? 이렇게 좀 규모가 작더라도, 그리고 규모가 작은 데는 흡선을 많이 좀 시켜줘요. 그것도 하나의 잔치니까. 뭐 옛날 뭐죠? 그 과거 시험 봐서 뭐 자원급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의 잔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뽑아줘서, 그러나 거기에 내가 작품이 뽑혀나가서 전시를 하게 되고, 비록 특선에 못 올랐지만 그 작품이 좋아서 사람들 눈에 띄게 되고,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또 이름도 알려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하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서단이나 화단이 우리가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고쳐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크게 부각이 돼서 우리가 서해 전체가 부두둑하고 다 썩어 있고 막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지극히 일부 단체 말고는 절대 규모가 작은 공모전들에서 금품 거래 절대 없습니다. 뭐 특선 받았다고 일부 조그마한 공모전에서 특선 받았다고 뭐 선생한테 돈 갖다 주고 뭐 심사위원한테 돈 갖다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 성인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취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입니까? 그런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그런 심사위원한테 돈 갖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워낙에 우리가 욕심이 좀 과하다 해서 큰 공모전에 뭔가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내 실력을 연마시키고 또 내 그 솜씨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참신하고 좋은 공모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내모셔서 그런 데에서 이게 바탕이 돼서 이렇게 자기 또 실력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어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부 단체 말고는 그렇지 않더라, 제가 본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모전을 꼭 시킵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은 단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정말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면은 공모전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특선, 상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짜고 친다, 나눔 먹기 한다는 데는 그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을 가지고, 그 상금이 붙어 있는 상, 대상, 우수상 있죠. 그런 거를 많이 출품한 사람이 꼭 가져가고 싶어 하고, 내가 이만큼 출품을 많이 시켰는데 가져가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심사위원은 이 작품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그런 어떤 상권에서의 싸움이 나눠 먹기니 뭐냐 하지, 우리가 심사를 해보면, 저도 심사를 전국적인 공모전 심사를 한 50여 차례 했습니다. 50여 차례 하고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것들인데요, 소신 있는 서예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소신 있고 어떤 그 단체, 그 협회의 어떤 그 속사정 있을 때도 그걸 들어주지 않고 심사위원의 소신대로 아주 굉장히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서예하는 사람들 또는 그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눠 먹기, 이거 진짜 일부 그 상 때문에 그렇지, 정말 지나가다가 좋은 작품 눈에 띄면은 심사위원 본인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도, 정말 아무 관계 없어도 좋은 작품 올리려고 하는 게 근본입니다. 우리 서예가들이나 화가들의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본능적인 그거거든요. 좋은 작품 눈에 띄면은 그거 뽑으려고 하는 거. 절대 그거 애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이렇게 불공정에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작품 내면 반드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정말 공부하시려고 그러면은 공모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